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타로 카드 한 번도 안 뽑아본 사람 있습니까? 사주 한 번도 안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봤잖아요.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겁니다. 분명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카드 몇 장 뒤집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그 순간 여러분 소름이 쫙 돋습니다. 눈이 커지면서 속으로 이러죠. 어떻게 알았지?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심지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비밀을 전부 까발리겠습니다. 사주와 타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지, 그 뒤에 숨겨진 심리학의 비밀을 오늘 전부 공개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전처럼 사주나 타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단언합니다. 자, 먼저 이런 경험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다고 칩시다. 상사한테 잔소리 듣고 동료한테 서운한 일이 있었고 퇴근하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요. 그런데 친구가 타로 잘 보는 곳이 있다며 데려갑니다. 가서 앉았는데 타로 선생이 카드를 펼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으시네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셨고 마음속으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죠? 여러분은 깜짝 놀랍니다. 맞거든요.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분 진짜 용하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전혀 없는 분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아본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 이건 거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뻔한 말을 듣고 어떻게 알았지? 라고 놀라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심리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엄 효과라고 부릅니다. 반엄 효과. 이 이름은 미국의 유명한 서커스 사업가 D. 반엄에서 따온 건데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사람을 위한 무언가가 있다. 반엄 효과란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이고 모호한 이야기를 듣고도 마치 나만을 위한 이야기라고 느끼는 심리 현상입니다. 1948년에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성격 검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검사 결과라면서 성격 분석지를 나눠줬습니다. 학생들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이거 너무 정확해요. 소름 돋아요. 정확도를 점수로 매겨달라고 했더니 5점 만점에 평균 4.26점을 줬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포러 교수가 나눠준 성격 분석지는 전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완전히 동일한 문장을 나눠줬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대충 이런 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잠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읽으면서 나도 그런데 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반엄 효과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인데 듣는 순간 나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주나 타로에서 하는 말들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반엄 효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민이 있으시네요. 마음 한쪽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으시죠? 중요한 선택 앞에서 갈등하고 계시네요. 이런 말들은 사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정리 안 된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뭔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로 카드가 펼쳐진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이건 나만을 위한 이야기라고 착각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봅시다. 이건 좀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타로를 보러 갔을 때 카드를 뽑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콜드 리딩이라고 합니다. 콜드 리딩은 상대방의 외모, 옷차림, 말투, 표정, 나이, 행동 같은 것을 관찰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순식간에 추측해내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타로를 보러 왔습니다. 왼손 약지에 반지가 있고요. 눈이 좀 충혈돼 있고 화장이 살짝 번져 있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한숨을 쉽니다. 이 정보만으로 타로 선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셨거나 약혼하신 분이시죠? 요즘 파트너 분과 관련해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혹시 울으셨어요?
상대방은 깜짝 놀라겠죠. 하지만 이건 초능력이 아닙니다. 반지를 보면 결혼이나 약혼을 추측할 수 있고 충혈된 눈과 번진 화장은 울었다는 증거이고 어두운 표정과 한숨은 힘든 상황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파트너와 관련된 고민으로 힘들어서 울다가 왔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분위기와 타로 카드를 더하면 이분 진짜 용하다가 되는 겁니다. 콜드 리딩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도 계속 정보를 캐냅니다. 이걸 낚시 질문이라고 해요. 혹시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신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상대방이 네, 아버지가 라고 대답하면 즉시 역시 아버지 쪽에서 나오네요. 아버지 건강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만약 아니요, 다 건강해요 라고 대답하면 다행이네요. 다만 앞으로 건강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시라는 의미로 나온 것 같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대답해도 맞는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도의 대화 기술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더 놀랍습니다. 이건 우리의 뇌가 하는 짓인데요.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심리 현상입니다. 타로를 보러 갔을 때 선생이 10가지를 말했다고 칩시다. 그 중에 7가지는 별로 안 맞고 3가지만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할까요? 맞은 3가지만 강렬하게 기억하고 안 맞은 7가지는 싹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야, 거기 진짜 용하더라. 내 상황을 귀신같이 맞췄어. 안 맞은 7가지는요?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정보를 편집하는 아주 뛰어난 편집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심리학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엉터리 별자리 운세를 줬습니다. 무작위로 섞어서 전갈자리한테 물고기자리 운세를 주고 양자리한테 사자자리 운세를 줬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거 정확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요? 운세 내용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부분만 골라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원래 이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지적 특성이에요. 네 번째 비밀, 이건 좀 무섭습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올해 하반기에 좋은 인연이 올 겁니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뇌에 이 정보가 입력됩니다. 하반기가 되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더 살펴보게 됩니다.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갖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사람에게 말을 걸게 되고 모임에도 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사주가 맞았어. 하지만 사실은 사주 때문에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예언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었고 바뀐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언이 맞은 게 아니라 예언을 믿는 행위 자체가 예언을 실현시킨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더 무섭습니다. 올해 건강을 조심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던 작은 통증이 갑자기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가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못 자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실제로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주가 맞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프게 만든 건 사주가 아니라 불안과 스트레스였습니다. 이것이 자기 충족적 예언의 무서운 점입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인지 부조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주나 타로를 보려면 보통 돈을 내야 하죠.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쓰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투자한 것에 대해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5만 원을 내고 타로를 봤는데 별로 안 맞았다고 인정하면 5만 원을 날린 게 됩니다. 우리 뇌는 이 불편함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맞는 부분이 있었어. 돈 아깝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투자한 돈이 크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오래 걸렸을수록 이건 가치가 있었다고 믿으려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이건 비단 사주나 타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사놓고 효과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것도, 오래 줄 서서 먹은 맛집이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귀인 편향입니다. 이건 일상에서도 정말 흔한 현상인데요. 사주에서 이번 달에 금전운이 좋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침 그 달에 보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사주가 맞았네 라고 연결합니다. 하지만 보너스는 회사 실적이 좋았거나 본인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지 사주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번 달 금전운이 안 좋다고 했는데 마침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역시 사주대로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린 건 단순히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관련 없는 두 가지 사건을 자꾸 연결하려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닌데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착각적 상관이라고도 합니다. 일곱 번째 비밀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주나 타로를 찾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미래가 궁금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입니다. 인간은 모르는 것을 못 견디는 존재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선택이 맞는 건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불확실함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사주나 타로는 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3개월 후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라는 말 한마디가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실제로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상관없습니다. 듣는 순간 불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통제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매우 적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직면하면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뇌는 뭔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사주를 보면 마치 미래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아, 이번 달은 조심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주의하면 되겠네. 이 생각 자체가 통제의 환상입니다. 실제로 그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사주와 관계없지만 나는 미리 알고 있으니 대비할 수 있다는 느낌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8번째 비밀은 감정의 전이입니다. 이건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취약할 때 판단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연을 당했거나 사업이 안 풀리거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사주나 타로를 찾는 분이 많죠. 바로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쉽게 상대방의 말을 믿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감정 휴리스틱이 작동하는 거예요. 감정이 판단을 대신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이 논리적으로 맞나? 를 따지기 전에 이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로 판단해버립니다. 위로가 되면 맞는 말이라고 느끼고 불편하면 틀린 말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들은 사주나 타로는 훨씬 더 정확하게 느껴집니다. 9번째 비밀은 사회적 증거의 힘입니다. 주변에서 나 거기서 봤는데 진짜 용해라고 한 사람이 말하면 반신반의합니다. 2사람이 말하면 좀 관심이 갑니다. 3사람 이상이 말하면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가 됩니다. 이미 용하다는 기대를 품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확증 편향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맞는 것만 찾으려 하고 안 맞는 건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돌아와서 진짜 용하더라라고 주변에 말합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용한 게 아니라 용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주나 타로가 가지는 진짜 효과, 즉 심리학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성찰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로 카드를 뽑고 해석을 듣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카드가 아닙니다. 카드의 해석을 듣고 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돌아보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듣고마자 나 요즘 친구한테 서운한 게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라고 스스로 깨닫는 거죠. 카드가 알려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있던 걸 카드를 핑계로 꺼낸 겁니다. 심리 상담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씁니다. 상담사가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 내담자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유도하거든요. 타로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동일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자기 안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사주나 타로는 완전히 가짜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가짜냐 진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재미로 보고 자기 성찰의 계기로 삼는다면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사주나 타로에 맡기기 시작하면 그건 위험합니다. 사주에서 이사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가야지. 타로에서 그 사람이랑 안 맞는다고 했으니까 헤어져야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카드와 별이 사는 겁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패턴을 찾으려 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감정에 취약할 때 판단력이 흐려진다고요. 이 모든 특성이 사주와 타로를 신기하게 만들어주는 비밀입니다. 사주나 타로가 용한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반엄 효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나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현상. 둘째, 콜드 리딩. 상대방의 외모와 행동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관찰 기술. 셋째, 확증 편향. 맞는 것만 기억하고 틀린 건 잊어버리는 뇌의 편집 능력. 넷째, 자기 충족적 예언. 예언을 믿는 행위가 예언을 현실로 만드는 현상. 다섯째, 인지 부조화. 투자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심리. 여섯째, 귀인 편향과 착각적 상관. 관련 없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뇌의 습관. 일곱째, 불확실성 회피와 통제의 환상. 미래를 안다는 느낌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여덟째, 감정 휴리스틱. 취약할 때 판단력이 감정에 지배당하는 현상. 아홉째, 사회적 증거. 용하다는 소문이 만들어내는 기대 효과. 열째, 자기 성찰의 도구로서의 가능성. 카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사주와 타로의 진짜 비밀은 카드에도, 별에도, 팔자에도 없습니다. 그 비밀은 전부 여러분의 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만들어낸 착각과 편향과 욕구가 몇 장의 카드와 몇 줄의 운세를 마법처럼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사주나 타로를 보게 되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나만을 위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나는 지금 맞는 것만 골라서 듣고 있는 건 아닌가?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세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도 여러분은 이미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뇌를 의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현명함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의 사주나 타로에 빠져있는 분에게 살짝 공유해주세요.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왜 이게 맞다고 느끼는 걸까?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속이는 또 다른 방법들 기대해주세요.